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월 4일 시행한 소방관계 법규에 대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이 41번은 요 기상법에 따른 요 이상 기상의 예보나 아니면 요 특보가 있을 때 요 화재에 관한 그 경보를 발령하고 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 기상의 예보라는 것이 건조주의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건조주의보가 발생이 되면 산불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죠. 이럴 경우에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소방서장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니까 요 3번 소방본부장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방기본법 문제죠. 그래서 이 소방본부장이나 이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특보나 아니면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42번 가죠. 자, 42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이 법령, 이거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법에 의한 요 성능 위주 설계, 이 성능 위주 설계 그 대상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성능 위주 설계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 다음에 그 높이가 100m 이상, 아니면 층수로는 30층 이상이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요 철도나 아니면 이 도시철도, 그 다음에 요 공항시설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그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높이로는 100m 이상이고 층수로는 30층 이상인데 아파트는 제외예요. 3만 제곱미터 이상 철도 아니면 도시철도 시설 아니면 공항시설,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죠. 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10만이 아니고 20만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연면적 15,000이 아니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또는 도시철도 시설이죠. 4번에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의 범위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43번 가죠. 자, 43번은 소방기본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수 가연물 중에서 분명하고 지정수량이 옳게 연결이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수 가연물을 암기할 때는요, 맨 처음에 면화류하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및 대패밥에서 면나, 그 다음에 넝사볕이죠. 넝마 및 종이조각, 그 다음에 사류, 볕집류, 그래서 넝사볕,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류, 그 다음에 가석이죠. 가석, 석탄 및 목탄류,
다음에 가연성 요거 액체류죠. 다음에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그 다음에 합성 수지예요. 그래서 이 합성 수지는 둘로 나누죠. 하나는 발포가 된 거, 하나는 발포가 안 된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량은요, 면나 요건 200, 400, 넝사볕이 요게 3000이에요. 그 다음에 가석할 때는 요게 넝사볕이 1000이죠. 1000. 가석에서 요 가연성 고체가 요게 3000. 석탄이 제일 크죠. 많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가연성 액체류는 2세제곱미터.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는 요거는 1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요 발포시킨 거 합성 수지류, 요거는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요 발포를 안 시킨 거, 요거는 3000kg죠. 그래서 1번에 사료, 1000kg 맞죠? 2번에 볏짚류, 1000kg 맞아요. 그다음에 석탄, 목탄류는 10,000kg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3번도. 4번에 합성 수지류, 발포시킨 거 20. 2번에 그 볏짚류가 틀리네. 볏짚류가 1000kg죠. 여기 3000으로 되어 있네요. 요 볏짚류는 1000kg예요.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특수 가연물 종류하고 지정수량은 아니죠. 몇 킬로 이상이 그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는지 기준 그 수량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44번 가죠. 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돼서 강화될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거를 지금 찾아내라는 거죠. 적용받는 거. 자,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돼서 강화된 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요, 소비자 피해요. 이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 다음에 피난설비죠. 그래서 소비자 피. 그래서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요.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간자죠. 그 다음에 요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스간자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비상경보설비. 여기 비상경보설비가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요 1번. 그래서 요 화재안전기준 변경됐을 때 강화된 그 화재안전기준 적용하는 거, 소비자 피,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규는 방법이 없어요.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번 소설책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45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중에서 틀린 거를 갖다 찾는 거죠. 자, 물류 터미널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게 틀린 거죠. 요 물류 터미널은 항상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600제곱미터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지하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여기는 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은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인원 요 100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층수가 요 6층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라는 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해야 돼요. 그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 중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요 수련시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46번 가죠. 자, 이 소방시설법에 대한 문제죠. 자, 피난시설이나 아니면 요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갖다가 폐쇄하거나 훼손하거나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한테 과태료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건 300만 원 이하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피난시설이나 아니면 방화구획이나 방화시설을 변경, 폐쇄, 훼손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닌 과태료예요, 과태료. 다음 47번 가죠. 자, 소방기본법 문제인데요.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 업무에 관해서 상호 응원협정을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소방신호 방법을 통일한다. 소방신호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협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화재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그 다음에 여기 출동 대원의 수당, 그 다음에 여기 식사, 그 다음에 피복의 수선, 소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걸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48번 가죠. 자, 48번은 완공 검사를 갖다가 소방관이 내주는데 이 완공 검사를 내주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그 범위의 기준으로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시설은 반드시 완공 검사 내주기 전에 소방관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 호스릴 CO2 소화 설비 나오는데 이 호스릴 소화 설비는요 현장 확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11층 이상, 단 아파트는 제외예요.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이죠. 그래서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문화, 집회, 운동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 창고, 그다음에 요 지하상가, 그다음에 요 다중이용업소는 무조건 현장 확인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요 가스계 소화 설비인데 요 호스릴 소화 설비는 항상 제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층수는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49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요 안전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거리는 7,000V 초과, 35,000V 이하, 그 다음에 35,000V 초과,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이 고압가스죠. 가스시설.
그다음에 학교, 병원, 예, 극장, 그다음에 문화재예요. 그래서 문화재는 일반 문화재가 아닌 예, 유형 문화재 아니면 지정 문화재죠. 그래서 이 안전거리는 3m 이상, 예, 5m 이상, 10m 이상, 그다음에 20m 이상, 예, 30m 이상, 예, 50m 이상이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예, 35,000V 초과니까 안전거리는 5m 이상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요 답이 되는데, 요 안전거리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 요건 읽어보셔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50번 가죠. 자, 소방시설법에 관한 문제인데, 요 분말소화기 있죠? 이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 즉 생산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냐면 10년이에요. 제조일자로부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한은 10년이라는 거, 즉 제조일로부터 사용 가능한 연수가 10년이에요. 다음 51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정기 점검 대상인 제조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 점검 대상은 화재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그다음에 100배 이상 옥외 저장소, 그다음에 150배 이상 옥내 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그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그다음에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죠. 틀린 거. 이송 취급소는 여기 해당이 되죠. 무조건. 그다음에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는 다 들어가요. 요 지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자, 옥외 저장소는 100배가 아니고 200배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150배 이상, 예,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저장소는 100배 이상 맞죠? 제가 착각했네요. 옥외 탱크 저장소 아니면 옥외 저장소죠. 그래서 이 옥외 저장소는 100배가 맞아요. 여기 옥외 탱크 저장소, 이게 바로 200배 이상이죠.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정기점검 대상인 요 제조소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52번 가죠. 자,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배출 설비 신설 해당이 되죠. 불활성 기체 봉입 장치도 해당이 돼요. 네, 펌프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였는데 이 펌프 설비는 제외예요, 항상. 변경 허가 제외 대상.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3번 가죠. 자, 53번은 요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할 경우에 석탄, 목탄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 가연물 일반적인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살수 설비 아니면 요 대형 소화기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는 쌓는 높이는 10m 이하예요. 쌓는 바닥의 면적은 일반적인 기준이 50제곱 이하고 석탄이나 이 목탄류는 200제곱미터 이하죠. 그 다음에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를 비치했을 경우에는 쌓는 높이는 15m 이하, 쌓는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석탄, 목탄일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살수 설비를 한 거죠.
그다음에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쌓는 높이는 15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요거는 2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쌓는 부분의 요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 이격해서 쌓아야 된다는 기준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4번 가죠. 소방시설법이죠.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찾아낼 수는 있어야 되죠.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고, 높이로는 200m 이상이에요. 한 층고를 4m로 본 거죠. 그래서 200m 이상인 이 아파트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층수가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거죠. 높이는 120m 이상,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제외죠. 그래서 아파트는 특급에 해당이 되려면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 높이로는 200m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가 특급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층수가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높이는 층고 4m씩 기준하니까 4, 3, 12에서 120m 이상인 아파트. 나머지 일반 건물은 연면적 1만 5천 제곱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이죠.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옥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수간물이죠. 옥내 스프링, 간이 스프링, 물분무. 그 다음에 가스,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그 다음에 지하고 무조건 해당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무조건 2급이에요. 네, 국부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자탐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3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가연성 가스 1000톤, 요거 1급 이상 맞죠? 1급 맞죠? 그 다음에 그 연면적 1만 5천 제곱 이상인 그 특정 소방 대상물 맞는 얘기죠? 지하고는 무조건 이건 2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1급이 아닌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55번 가죠. 자, 본부장 서장이 건축 허가 동의를 해주는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느냐. 건축 허가 동의 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은 5일이에요. 근데 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0일 이내죠. 그 다음에 요 서류 보완 있죠? 서류 보완은 4일 이내.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갖다가 취소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급이죠. 지금 특급이니까 건축 동의 여부 회신 기간은 10일 이내에서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인데 특급은 10일 이내, 서류 보완은 4일 이내, 건축 허가 취소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허가권자가 있는 청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죠.
다음은 56번 가죠.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소방대상물 기준이 아닌 거. 자, 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일단 고층 건축물인데 층수가 11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지하가, 그다음에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 이상, 층수는 5층 이상, 그다음에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 그다음에 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거죠.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 3번이죠. 7층 이상이 아니고 11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7번 가죠. 자, 영업 정지 처분받고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이건 크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하면 1,000만 원이고요. 2년이면 2,000만 원, 3년이면 3,000만 원, 5년이면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는 등록 수첩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람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다음은 58번 가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면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무엇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분무 등하고 요 스프링클러 설비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면제 조건은 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죠. 다음 59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요 사류 오염물의 최대 수량이 48만 배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원하고 화학 소방자동차 몇 대 둬야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12만 배, 12만 배에서 24만 배, 그 다음에 24만 배에서부터 48만 배, 48만 배 이상. 그래서 자동차는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고요. 자체 소방대원은 5명, 10명, 15명, 20명 순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화학 소방 자동차는 지금 지정 수량의 48만 배 이상이니까 화학 소방 자동차는 4대 이상, 자체 소방대원은 20명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 소방대원 수하고 화학 소방 자동차의 그 대수,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60번 가죠. 자,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느냐.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